데일리경제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재 차장입니다. 자, 시장은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종목들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은 현대차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차가 최근 이틀 동안에도 많이 빠졌고, 근데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가 워낙 좀 부진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시장 지수가 빠지면서 같이 빠진 게 아니죠. 지수는 최근에 나름 괜찮았잖아요. 근데 현대차가 조금 부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비교를 하면 알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4월 이후에 시장 지수, 지금 코스피가 빨간색 곡선이고요. 그다음에 현대차가 파란색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랑 시장 지수가 비슷하게 올랐어요. 코스피랑 이제 현대차가.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그죠? 6월이 지나면서 코스피는 여전히 좀 강세 회복을 하는데, 이제 현대차가 약세 흐름으로 전환이 됐죠. 자,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어떻게 진단을 해볼 수 있냐면, 자, 그동안 같이 올라왔어요. 같이 올라오다가 지수보다 약한 상황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 그동안 지탱하던 시장의 상승 내러티브와 모멘텀이 소강된 상태다. 이렇게 진단을 한번 내려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현대차의 월봉 차트를 한번 볼까요? 월봉 차트를 보면은 15% 넘게 빠졌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죠? 6월에만 15% 넘게 빠졌어요. 근데 현대차가 어디 업종에 지금 들어가 있죠? 업종 지수로 봤을 때 운송 장비 업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운송 장비 업종의 등락률 한번 볼까요? 자, 운송 장비 업종의 등락률 보면 지금 5%도 안 빠졌거든요. 오늘 종가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5%라고 잡자고요. 자, 그러면 운송 장비는 전체적으로 평균을 냈을 때 5% 빠졌습니다. 또 이 중에 대부분 차지하는 게 또 현대차일 텐데 어쨌든 빠졌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현대차가 15% 빠졌어요. 그러면 이것은 운송, 자동차 제조업 혹은 판매 문제가 아니죠. 그것보다는 개별적으로 약할 요인이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자, 현대차의 이런 상관관계 분석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음수 말고 양의 상관관계를 보게 되면 명확하게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현대차 그룹주들, 그죠? 당연히 현대차 그룹주들 다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주들은 뭐 80, 90%, 89% 이런 정도의 상관계수를 동일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LG, LG 그룹주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럼 최근에 현대랑 LG의 공통 분모가 뭐였죠? 휴머노이드잖아요. 휴머노이드. 즉 뭐냐면 이슈가 로봇이라는 겁니다. 로봇 이슈입니다. 자, 여기 아래 보면은 노타라는 기업도 보이죠. 노타 같은 경우는 이거 보시면 젠스당 CEO가 방한을 했을 때 8일에 신라 호텔에다가 간담회를 개최를 했죠. 거기 참여한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아래 보면 여기 클로버 보이죠. 클로버는 그 현대차 로봇 판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계열 로봇 기업이라고 좀 분류가 되죠. 우리가 테마를 보통 나눴을 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가고. 즉 뭐냐면 지금 이제 보시면 최근에 상승 하락을 주도한 이 흐름들은 모두 자동차 제조업 비즈니스에서 기한한 게 아니고 로봇 이슈에 비롯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요 상승 하락 흐름. 요 상승 하락 흐름이요. 자, 근데 뭐 이렇게 말하면 야, 너는 참 남들 다 아는 이야기를 복잡하게 이야기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그건 이제 인과관계 차원에서 우리가 뉴스 플로우만 잘 따라가도 알 수 있는 내용은 맞아요. 상관관계에서도 한 번 더 이렇게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현대차의 어떤 그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우선 가장 굵직한 것만 딱 이야기할게요.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만 뭐냐면 이제 결국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야기입니다. 자, 현대차 그룹이 21년도 6월에 그 소프트뱅크로부터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 80%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죠? 언제? 21년도 6월에. 그래서 소프트뱅크 지분은 자녀 지분이 있습니다. 20%. 근데 양사가 체결한 핵심 계약 조건이 있는데요. 이 지분을 인수를 하고 나서 인수 완료 후에 4년에서 5년 뒤에 미국 증시, 이 나스닥에다가 상장을 완료한다라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지금 재무장부상 보면은 그 약속된 기한의 만기가 다 달았습니다. 언제냐면 25년도 작년 중순입니다. 작년 중순부터 올해 중순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해 6월 안에 결정해야 돼 뭐 이야기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상장 프로세스를 밟을지 말지 이제는 최종 결론을 내야 되는 시점에 다다랐다라는 것이죠. 상장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보세요. 예를 들어 현대차가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지금 분위기 좋은데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기한 내 상장을 시키지 못하게 되면 이 소프트뱅크는요. 자기가 들고 있는 요 20%의 지분을 현대차 정의선 회장에게 약속된 비싼 가격으로 지금 이때 그 협의를 했거든요. 그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싼 가격에다가 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돼버린다는 거죠. 따라서 이 현대차 이사회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냐? 지금 이제 미국 나스닥 분위기 좋아요. 뭐 스페이스X 상장이 괜히 한 게 아니죠. 그만큼 이제 많은 자금들을 끌어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대어들이 상장을 한 거거든요. 나쁘지 않으니까 사실 IPO 절차를 밟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예시는 글로벌 이제 로봇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전반적으로 로봇 기업들은 다 낮기 때문에 제값을 받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을 뒤로 미루는 겁니다. 그럼 소프트뱅크가 던질 20%의 지분을 현대차의 자체 현금으로 받아내면서 이 100% 지분을 인수를 하는 방향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이 1안이 있고 2안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 1안, 이 스토리 A가 시나리오가 조금 더 커 보인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자, 휴머노이드 재료는 그러면 중간중간에 계속 이 현대차 이슈는 부각이 될 수 있겠죠. 자, 현대차의 오늘 수급 한번 볼까요? 현대차의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 자, 현대차의 지금 매매 동향을 보면은 지금 코스피랑 비슷하거든요. 이게 코스피입니다. 여기 있는 게. 자, 코스피를 보면은 코스피도 지금 최근에 외국인 3일 매수했습니다. 그렇게 팔아대다가 현대차도 외국인들이 3일을 그때 매수를 해줬어요. 오늘은 또 이제 시장도 빼고 현대차에서도 뺐는데, 그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코스피에서 오늘 기관이 담았는데 현대차는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이게 저는 이제 되게 중요하게 보는 흐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양매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양매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외국인과 기관 중에 한쪽에서 받아주다가 다른 쪽에서 던질 때 상대 쪽, 개인 말고 외국인이 팔 때는 기관이 받고 기관이 팔 때는 외국인이 받는 그런 방식으로 전개를 되는 수급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 게 되게 오래 잔잔하게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현대차는 그런 상황들이 보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죠. 자, 현재 업종 시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보험 뭐 이런 쪽도 있지만 보험이라든지 오늘 금융은 사실 전반적으로 강하진 않았습니다. 그죠? 특수한 몇 종목이 강했다라고 볼 수 있고 오락문화, 엔터 쪽도 오늘 하이브가 강해서 올라간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강했던 것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뭐 제조업, 전기전자 뭐 이쪽이죠. 자, 그래서 시장의 수급 자체가 지금은 여전히 공급자 우위 시장, 지금 AI 인프라, 메모리 반도체 이쪽으로 다 흘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아틀라스는 이제 사실 독자적인 그 물리 제어 기술 위에다가 구글의 이 딥마인드 AI 로보틱스 기술이죠, 이거. 그리고 엔비디아의 가속학습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뇌입니다. 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연산력. 이거를 협력 가동을 하죠. 지금 현대차가요. 이 자율주행 쪽이라든지 그죠? 자율주행 쪽이라든지 지금 로봇 쪽에 대한 이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 테슬라랑 동일한 PER을 받아도 된다 뭐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로봇 쪽만 띄워놓고 보면은 테슬라의 강점은 뭐예요? 자체적인 칩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이거를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만들고 직접적으로 꽂아 넣는 수직 계열화의 끝판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근데 이게 여기서 조금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고부가 메모리 예를 들어 최근 HBM 쪽을 보더라도요. HBM 메모리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베이스다이입니다. 성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베이스다이인데 파운드리 공정에서 만든단 말이에요. HBM4부터. 근데 삼성전자가 이 메모리도 만들고 파운드리도 하죠. 베이스다이도 만듭니다, 직접.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까지 전부 다 한단 말이에요. 풀 패키지로. 근데
수율은 누가 더 잘 잡냐고요? 하이닉스죠. 왜? 베이스 다이를 만드는 게 누구예요? TSMC. TSMC가 정말 잘 만드니까. 자체 칩을 굉장히 잘 만드는 구글. 연상력 좋은 칩을 잘 만드는 엔비디아. 얘네들 거를 쓰면은, 그죠? 오히려 수직 계열화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지가 알아서 다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능의 로봇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있기는. 제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 게다가 아틀라스는 공장용이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가정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각자의 영역에서 잘 해나갈 것이라고 보는데, 하지만 이제 자율주행 OTA의 한계라든지 사업 포트폴리오의 명확한 차이 때문에 테슬라처럼 올해 뭐 포워드 PER이 뭐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214 정도 나오더라고요. 테슬라는. 근데 지금 이 정도까지는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대신에 적어도 BRD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얘네 정도는 받아야 하잖아요. 얘네가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올해 포워드 PER이 지금 18.9배거든요. 18.9배입니다. 근데 현대차가 몇 배예요? 지금 한번 보자고요. 현대차 16.8배네요. 16.8배. 그러면 적어도 뭐 여기서 뭐 PER 기준으로 2배에서 2.5배 올라간다고 하면 뭐 70만에서 75만 원 위 정도는 올라와야지 뭐 적정 평가 구간이다. 뭐 이런 논리가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61만 원에 내려와 있으니까 현대차는 적정 평가보다는 좀 밑에 있는 거 아닐까?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가 지금 이제 리레이팅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 업사이드를 받아도 된다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차트상, 그죠? 차트상 이 추세를 한번 보자고요. 그 언제 조금 이제 이 기술적 분석에서 어느 구간에 사면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느냐? 보시면은 60일선이 녹색 곡선이거든요. 60일선 근처에 내려오거나 혹은 60일선이 깨졌을 때, 그죠? 깨졌을 때 이렇게 매수를 하면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그럼 저점에서 살 수 있었던 기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투자자들은 경로 의존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이 업종의 내러티브가 상당히 강하다. 그러면은 이 패턴이 지켜질 수 있는 심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사람들은 어쨌든 투자자들의 경로 의존성을 따르기 때문에 물론 이러한 패턴이 무조건 반복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귀납적 사고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올해 이제 현재 들어선 평균값인 지금 이 121선 있죠? 이 121선은 마지노선으로 두고 왜냐면 이게 20년도에 현대차 올라갔을 때도 121선 깨고 나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121선은 마지노선으로 두고 여기 깨지면 진짜 끝난다라는 생각을 잡고 여기에서 안 깨지는 선에서는 이 피지컬 AI 기업으로 리레이팅이 되면서 적정 주가 평가 수준의 업사이드를 되는 것을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현대차에 대해서 여러 자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더 디테일한 생각과 제 관점에 대한 전략에 대한 부분을 제가 특강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마다 온라인 특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청 주신 분들은 편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고정 댓글에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됩니다. 신청 주시면 특강 링크를 다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 놓치지 말고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